자, 6평이 끝났습니다. 자, 6평이 끝났죠. 자, 우리는 이제 너무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6평이야. 수미잡. 그죠? 수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모수가 좀 늘어났거든? 이제 막 격변의 수능 스타일이 좀 변하면서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모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것들의 모수가 하나 좀 추가되면서 좀 명확해지는 게 생겼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어떤 명확한 것들이 생겨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자, 한번 볼게, 얘들아. 쉬웠니? 일단은 점수들은 좀 잘 나왔어. 그치? 점수들이 잘 나왔는데 다 잘 나왔어.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1등급 컷 봐봐, 얘들아. 84, 77, 80에서 92, 84, 89, 8에서 9점, 7점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모든 등급들이 다 7에서 8점 정도가 높아졌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들 한 두 문제는 더 잘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매스컴에서 이제 수능이 6월 평가원이 작년보다 쉬웠다라고 나오지. 쉬웠다라는 단어는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물론 쉬운 문제는 쉬운 거는 맞아. 그럼 정말 전부 다 쉬웠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치? 한번 볼까, 얘들아? 봐봐. 수치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오답률 1위 미적분 기준으로 봐볼게. 미적분의 30번에 96.6%였고 지금 6월 평가원 1위는 수원이었어요. 96.9%죠. 비슷해. 2위도 비슷해. 3위도 비슷해, 얘들아. 뭐야, 쉬웠다며. 비슷한데? 4위도 조금 높아. 5위 얘가 조금 높아. 6위 봐봐, 얘가 높아. 4%나 높아, 얘들아. 7위 아니 얘도 한 4% 3% 높아. 8위 걔가 높기 시작해. 봐봐, 거의 비슷했어. 그러다 이제 8위 9위 10위를 딱 보니까 어때요? 68.6% 오답률이었던 게 40%대가 되고 64.6%였던 게 41.6%가 됐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느껴졌다는 거고, 사실은 이 8위부터 이 나머지 문제들까지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빨리 풀리네를 느꼈겠지만, 사실 1위부터 8위까지 7위까지의 상위권들은 얘랑 오답률이 비슷해, 얘들아. 그 말은 뭐야? 훨씬 쉽고 빨리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비슷했다는 건 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거지. 어렵게 느껴졌다는 거지. 왜? 시간이 많았는데도 못 풀었잖아. 심지어 뭐 15번, 16번, 아니 15번, 20번 경우에는 얘보다 오답률이 더 높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시험들이 쉬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중요한 거지, 쉬웠다가 아니라 쉬운 문제들은 너무 쉽게 나왔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부하는 스타일의 기조들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좋아. 이게 중요해. 자, 수원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된 것 같아. 그쵸? 보면은 작년 수능부터 시작했고 작년 평가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작년 6평에는 30번이 되고 22번이 이제 수원 점화식이 나오면서, 점화식이 1위는 아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이번 6월 평가원에 지수로그 함수가 22번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상위권 1위를 차지했어. 결국에는 수원이 굉장한 복병들로 지금 차지하게 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사실 수투랑 미적분은 실력이 같이 늘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학문 같잖아. 그쵸? 실제로도 연산의 그런 법칙, 그런 스탠스 자체, 마인드셋 자체가 완전히 수투와 미적분과는 좀 다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사실은 이제 복병이고 우리가 수원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6월 평가에서 22번이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다는 건 30번 킬러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기 때문이지. 그치?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22번이 약간 그거의 인형 문제인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이제 나왔지만, 사실 앞으로 22번이 뭐가 나올지는 여전히 몰라요. 하지만 이제 수원이 될 확률이 높은 건 정해졌어. 정해졌지. 수원이 아니고 수투가 22번에 나오면 킬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원을 낼 건데 어디 단어에서 낼지 우리가 수원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잖아.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로 수원 노란색 표시해놨죠. 굉장히 유의미한 곳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것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수원을 준비해야 된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대수가 중요하다라는 단어는 뭐 어디서나 들리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 모두도 알고 있죠. 그쵸? 하지만 이번에 또 6평을 보면서 명확해진 게 하나가 있었지. 바로 뭐냐면 추론 문제. 역시 이제 교수님들은
수학 능력을 체크하는데 추론을 뺄 수가 없어. 당연히 뺄 수가 없지. 수학 능력에 연산만 들어가게 되면 그게 수학이 아니지. 수학은 직관과 추론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공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중요하거든. 추론 문제가 나와.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추론 문제가 구분되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올해 지금 6월 평가원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추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표시를 해놨거든. 이 중에 확실했던 건 우리가 수투 문제에서 추론 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22번 위치에 나왔던 예전의 기조와는 다르게 다른 위치에서 추론 문제는 확실히 나온다. 그러니까 추론 문제는 준비해야 된다. 위적분은 당연히 우리가 추론은 준비하는 건 맞는데 수투에서 대수적 베이스는 가지고 있으면서 추론도 같이 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수능도 마찬가지였지. 작년 수능은 내가 파란색으로 추론 문제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추론 문제 명확하게 이 정도 출제되니까 실제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대수, 기본에 추론 문제까지 같이 좀 해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험 문제는 대수적 발상이 훨씬 많죠. 추론 문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벅벅 풀면서 그 수열 같은 부분에서의 우리가 사실 수원이 굉장히 복병인데 수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수적 해법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면 수투와 미적분은 연산은 기본이야. 대수적 베이스는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추론 문제도 같이 좀 연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면서 남은 기간을 좀 잘 유지하면 돼. 잘 유지한다? 잘 보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수능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6평에서 좀 명확하게 나온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수원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수투와 미적분의 추론 문제를 또 계속 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 그쵸? 학교도 많이 못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서 홈스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론이 굉장히 약해졌어. 직관력이 되게 낮아졌다는 거지.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막 단순 계산들 풀고 계산에 막 의지하는 수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죠? 5, 6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론 능력이 너무 낮아졌어. 그래서 아주 22번 때 추론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추론들을 못 푸는 현상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나랑 열심히 추론에 대한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얘도 열심히 하고 저기도 내가 파악해주면서 워크북 자체를 여름방학 이후로 싹 다 요거의 기조에 맞게 딱 바꿀게. 그리고 교재도 싹 다 바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때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1등급 안정적인 100점을 유지할 수 있게 좀 수업을 해볼 테니까 믿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